강력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. 가정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침쌤의 에듀체리 교사 서지예입니다.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. 우선 제가 수능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. 어렵다 하는 2026년 수능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, 또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. 쉽지 않았습니다. 지문의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아이들이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던 주제나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하는 지문들이 꽤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칸트의 사상을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요. 이런 것들은 우선 칸트가 누군지, 또 칸트를 영어로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, 이런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들과 반대로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확연한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싶었어요. 영어 단어와 문법을 몰라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국말로도 이해되지 않아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인 문해력 제고를 위해서,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?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오늘은 아주 쉽고 강력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. 가정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문해력은 말 그대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. 그런데 이건 글을 다독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다독을 할 때도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됩니다. 우리 많은 독서 전문가들이 일관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. 책도 어떤 책을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 도서나 양질의 도서를 따로 선별해서 그것들을 한 권 한 권 제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, 그냥 다독, 많이 읽는 것은 그다지 문해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? 네,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배경 지식을 잡아라입니다. 네, 배경 지식을 잡기 위해서는 비문학 독해가 중요합니다.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 지문도 가장 손쉬운 비문학 독해가 될 수 있겠죠.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넓혀줄 수 있는 역사, 사회, 정치, 경제, 다양한 주제에 관한 책들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. 이런 책들을 읽을 때 가급적이면 학습 만화식의 좀 흥미를 유발하는 책들보다는 줄글로 되어 있는 한 편에 잘 완성된 비문학 지문이 실려있는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. 물론 학습 만화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. 유명한 독서 전문가 서울대 남인혜 교수님께서도 본인의 자녀에게 학습 만화를 한 번씩 읽히신다라고 이야기했었고, 또 어떤 종류의 학습 만화는 참 도움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. 그런데 우리가 종래에 나아가야 할 비문학 독서의 종착지는 학습 만화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.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? 자, 지금부터 잘 메모해 주세요. 첫 번째, 가장 손쉬운 비문학 독해의 자료는 책이 아니라 신문입니다. 어린이 신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,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연령대가 있다, 중고등학생인데 아이가 좀 글을 잘 읽어내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신다면 성인들이 보는 일반 신문을 꼭 읽히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제가 학창시절이었을 때는 고등학교 때 소위 좀 공부를 잘 한다 하는 친구들은 모두 다 일반 어른들이 읽는 신문을 구독해서 거기에 나오는 주요 기사, 그 칼럼을 꼭 읽고 매일매일 스크랩해서 그것을 논술에 준비하기도 하고 또 대입 구술에 준비하기도 하는 그런 공부를 꼭 했었습니다. 아마 요즘도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신문이라는 재료의 특징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폭넓은 지식을 시의성에 맞게 체득할 수 있고, 또 잘 정돈된 한 편의 글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으며 호흡이 길지 않아서 하루에 기사 한 편, 기사 두 편 정도 읽는 것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비문학 독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온라인 어린이 신문도 있고 아이의 성향에 맞게 또 가정의 상황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든 꼭 한글로 된 신문, 어린이 신문 혹은 성인 신문을 구독하셔서 아이가 매일매일 기사 한 편씩은 읽고,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한 줄 자기 생각 쓰기, 세 줄 생각 쓰기, 간단한 활동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비문학 독해를 위한
두 번째 자료 추천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신문 말고 아이가 조금 더 흥미있어 할 만한 잡지를 구독하는 것인데요. 정기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, 또 요즘은 도서관에 가면 아이들 잡지들이 잘 꽂혀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빌려 오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 어린이 잡지들은 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, 아무튼 도서관에 가셔서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잡지를 읽는 경험을 아이에게 꼭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. 잡지에도 신문과 마찬가지로 특정 주제에 관한 잘 정돈되어 있는 기사가 실려 있고 또 관련된 재미난 사진, 퀴즈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문보다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. 가장 크게 두 가지만 추천드린다면 독서평설 그리고 과학동화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.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읽었던 잡지인데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잡지입니다. 무엇이든지 오랫동안 독자에게 사랑받는 책은 또 잡지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런 사례도 있어요. 당근마켓이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미 기간이 많이 지난 과월호 잡지들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아이가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도록 집에 그냥 책처럼 꽂아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번 달에 나오는 최신 잡지를 굳이 읽을 필요가 없고 잡지가 언제 것이든 상관없이 내가 원할 때 읽어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세 번째 비문학 독해 자료는 시중에 나와 있는 배경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교양서들입니다. 특히나 청소년 교양서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좋은 양서들이 있습니다.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대여하셔서 혹은 구매하셔서 아이에게 읽어보는 경험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두 권을 대표적으로 추천을 해드릴게요. 네,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10대를 위한 역사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. 현직 교사분들께서 쓰셨고요.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여러 가지 한국사의 지식들을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내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인문학 상식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. 네,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책 시리즈는 초등 버전이 있고 중등 버전이 있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저는 중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중등 책이지만 초등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책 제목은 어서와 중등 비문학은 처음이지 라는 책입니다. 상권과 하권 두 권이 시리즈고요. 이 책의 구성은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반드시 익혀야 할 비문학 독해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실제로 이 책을 구입해서 꼼꼼히 검토를 해봤는데요.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예쁜 사파와 함께 기사 같은 느낌의 비문학 독해 지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신라가 주도한 삼국 통일, 과연 효과적이었을까?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와 안전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? 제목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주제의 글들이 두 권에 걸쳐서 다 꽉꽉 실려 있습니다. 오늘은 여러 가지 책 소개와 비문학 읽기 자료를 같이 추천드리면서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.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양질의 비문학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때 비문학 독서는 아무 책이나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비문학 독서책 혹은 잡지, 신문을 매일매일 하루에 기사 하나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기르시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각을 한두 줄로 정리해보는 이때 자기의 생각을 써보는 것도 좋고 또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지문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떤지를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아이들은 믿는 만큼 성장합니다.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하루도 믿는 만큼 실행하시고 또 실행한 만큼 성장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저 또한 오늘 하루 풍성하고 풍요롭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굿바이.